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미리 챙기는 혈당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인구가 현재 6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단계 당뇨까지 합치면 1300만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20, 30대 젊은 층에서 유병률이 계속 늘고 있어서 정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질병이 당뇨병입니다. 대표적인 성인병 세 가지를 체질과 생활 습관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게 당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또 걸릴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만 생활 습관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게 되면 체중 감소와 함께 3다 현상이라고 해서 다음 단요 다식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묽게 하려면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갈증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당이 또 소변으로 배설될 때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고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에너지로 잘 쓰이지 못하니까 세포들은 굶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복감이 자꾸 생기고 이제 자주 먹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 밖에 피곤하고 식곤증이 생기고 잇몸에 염증이라든지 피부가 가려워진다든지 또 피부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뇨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혈당인 경우에는 정상이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거나 식후 2시간에 140 미만인 경우고요. 당뇨는 공복 혈당이 126이 넘어가거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이 넘어갈 경우에 당뇨로 보고 정상과 당뇨 사이는 이 전 단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화 혈색소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혈색소 헤모글로빈에 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최근 2, 3개월간 평균 혈당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5 이상이 되면 당뇨로 판정합니다. 혈당과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히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것쯤으로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체중 감량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슐린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인슐린이 체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빵이나 떡 또는 매실청과 같은 단 음료에 함유된 탄수화물이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변하고 혈액 내 포도당 농도인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런데 혈액 내 포도당을 바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이 들어가야만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은 마치 혈액 내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넣어주는 세포문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여 혈당이 올라가면 이를 감지해서 즉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만약 인슐린이 없었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아돌기에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혹시 콜라나 주스와 같은 단 음료를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이때 물과 달리 끈적끈적하게 돼서 매우 불쾌했을 텐데요. 이처럼 우리 혈액 속에도 당분이 과하게 남아돈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 결과 각종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당분을 혈액 내에 떠돌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이름 그대로 탄소와 물로 구성된 화물질입니다.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류, 다당류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당류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요. 이 단당류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당류입니다. 그리고 올리고당류는 올리고는 적은 숫자를 말하는데요. 3개에서 10개 정도의 단당류가 결합되어 있는 걸 말하고 그 이상 수백에서 수천 개의 당이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에는 전분, 글리코겐, 식이섬유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얻게 되는데요. 이 다당류가 입안에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당류로 바뀌게 되고 밥을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면 입안에서 약간 단맛을 느끼잖아요.
그게 이제 아밀레이스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당류가 또 소장에서 여러 가지 효소를 통해서 단당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도당을 얻는 건데요. 소장에서 흡수돼서 이제 간으로 가서 전신 세포로 공급이 되는 건데 에너지원으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여분의 포도당은 간하고 근육세포에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전환돼서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분해해서 쓰게 되고요. 여분의 또 포도당이 남게 되면은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체지방이 늘게 되는 거죠.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영양성분 표시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네 가지 식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 식품에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그 탄수화물 전체 양 중에 당류가 얼마, 식이섬유가 얼마 들어있다는 영양성분 표시가 있죠. 여기서 당류라는 건 단당류와 이당류를 합친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과도하기 쉬운 성분인 당류는 좀 적은 것, 그 다음에 부족해지기 쉬운 식이섬유는 들어있는 식품을 가까이 하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당류인 설탕보다도 더 나쁜 게 바로 액상과당이라는 건데요. 이 액상과당은 콜라, 캔커피, 아이스크림, 케첩, 사탕잼 등 많은 식품들에 들어있는데요. 과당하고 포도당이 아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내 흡수 속도가 설탕보다도 훨씬 빠른 거죠. 혈당이 높을 때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니까 미세혈관이 많은 조직에 이 혈류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손상받기 쉽겠죠. 대표적으로 망막이라든지 심장, 뇌, 콩팥, 신경 이런 기관들이 손상받기 쉽습니다. 당뇨 위험 요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특히 그 부모 중에서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위험 요인이 크고요. 그 다음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여성분들 중에 이제 임신성 당뇨병 있었던 경우, 그리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그 당뇨의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은 뭐 나이나 유전 같은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집중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생활 습관인데요. 비만, 과식, 운동 부족, 흡연, 과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잘 조절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중요하겠습니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식단 관리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단순 당류나 음주, 포화지방은 가급적 멀리하는 게 좋고요. 복합 탄수화물은 적당량 드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불포화 지방, 식이섬유는 충분히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또 식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식단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이 기관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 자주 자극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인데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 주 3회에서 5회 정도 운동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게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한 70% 정도를 이 소모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운동할 때 근육에서 마요카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염증을 억제해주고 또 인슐린 저항성도 낮춰주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조절에 영양 관리도 또한 중요한데요. 식생활 속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통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크롬, 마그네슘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는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B군,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를 평소에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글리코다운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리코다운의 원료로 쓰인 이 바나바는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에서 자라는 열대성 식물인데요. 이름이 참 특이해요. 바나바. 네, 수백 년 전부터 민간요법에서 당뇨병 치료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의 핵심 성분은 코르솔산이라는 건데요. 이 코르솔산의 분자 구조가 인슐린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인슐린, 천연 인슐린으로 불리고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 결과를 보면 바나바잎 추출물을 투여한 지 15일이 지났는데 혈당 수치가 30%나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솔산은 뱃살 비만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쥐 실험에서 보시면 9주 동안 이 투여를 했을 때 체중이 10%, 내장 지방, 피하 지방이 15%가 감소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이 인정을 받은 건데요. 그 적용 메커니즘을 보시면 알파 글루코시다제의 억제제 역할을 해서 소장에서 당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당뇨 치료제로 쓰이는 여러 기전 중에 한 종류인데요. 원래 알파 글루코시다제는 소장 점막에 존재하는 효소인데 이당류나 다당류를 단당류로 전환시켜서 포도당 흡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효소를 억제해버리면 포도당이 천천히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식후 혈당 개선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리코다운에는 바나바잎 추출물 외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3종, 미네랄 3종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미네랄 중에 셀레늄은 인슐린을 분비 시작할 때 도움이 되고요. 아연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혈액 중으로 안정적으로 분비될 때 도움이 되고요. 크롬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글리코다운에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부원료인 인시2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인시2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알파 아밀라제 이 두 가지 효소를 억제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식후 혈당 개선뿐만 아니라 식후 인지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특별한 부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일간 섭취했을 때 혈당 수치가 감소된다는 것이 확인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혈당 관리를 위해서 혈당 관리용 기능성 제품하고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하고 두 가지를 섭취를 했어야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글리코다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글리코다운 하나로 혈당 관리가 아주 편리하게 또 비용 부담도 확 줄어들었죠. 그리고 하루에 딱 한 번만 섭취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또 혈당 관리를 소비자들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의 44.3%가 전 단계 당뇨입니다. 그만큼 혈당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내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우리 주변의 이웃이 됐든 혈당 케어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글리코다운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